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진단검사도 급증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시대 변화와 산업 지형에 맞는 특성화 학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릎 사과 1년 만에 다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광주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진단 검사도 많아진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임시선별진료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휴가철을 맞은 이번 달 수천 건, 많게는 만 건의 검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휴가철 타 지역 방문 등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가 늘 오길래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또 한번 또 받으러 하고 왔던 마음이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 내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와 인근의 교회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미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구 소재 보험회사와 광산구 소재 호프집 관련 확진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 13.7%인데다가 전체 65%에 이르는 기존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의 감염 경로도 명확하지 않아서 숨은 감염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불명 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 무증상이나 생활 저변에 굉장히 곳곳에 그 확진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타 지역을 통한 감염과 지역 내 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는 보건소 현장 대응 인력들의 정신건강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보건소 현장 대응팀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은 3.8%인 63명, 위험군은 66%인 1,100명으로 확인됐다며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가운데 강한 소나기 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겠고요.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소나기가 지날 때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강한 소나기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날 때를 제외하고는 광주, 전남의 날씨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낮 기온 영상 30도를 밑돌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매우 선선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도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리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의 그리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 앞에 가지런히 놓여진 백합 꽃다발. 서거 12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이 헌화한 겁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 시대의 큰어른이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어른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많이 도움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냥 뭘 하지 않으셔도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셨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한때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함께 어록들도 특별 전시돼 추모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막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하신 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오는 10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평화회의가 목포에서 처음 열립니다. 세계 지도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국내외 석학 등 20여 개국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하여를 대주제로 평화와 인권, 연대를 논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선양하고 우리가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꼭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추모와 헌화가 곳곳에서 이어진 가운데 노벨 평화상 기념관 추모 공간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광주 추모 사업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추모식과 함께 추모 음악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청 간부들은 남학중앙공원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고 신안군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에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발전 공약은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인 후보는 김두관 후보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5개의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서울을 5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급진적 균형 발전, 과감한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박영준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2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글로벌 허브, 세종은 행정 수도로 만드는 이른바 양경제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대부분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철도로 잇는 강호축 개발 전략을 내세웠고 이낙연 후보는 목포와 부산을 KTX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야 수도권 비대화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발전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광주공항을 옮긴 뒤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I 신재생 혁신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집중 육성하면 좀 길이 생기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꽤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후보도 균형발전 4.0 시대를 열어가는데 광주와 호남이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새롭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후보들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공약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릎 사과 1년 만에 다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5.18 유족회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1년 전 5.18 묘지를 참배했을 때 5월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이후부터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철 가격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선에서 거래되는 등 고철 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조선소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매각하면서 이 입찰에 참여한 한 특정 업체에게 고철을 밀어주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조선소가 고철 매각 공고를 낸 것은 지난 6월. 선박 해체 작업에서 나온 고철 3,900여 톤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품목별 최고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는 방식입니다. 세 종류의 고철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은 생철의 평균 시세는 공고 당시 킬로그램당 541원. 그런데 A업체는 이보다 훨씬 높은 605원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조선소가 실시한 최근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연속적으로 낙찰받은 것을 이상히 여긴 A업체가 고의로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을 쓴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이 안 되더라도 남들이 못 받을 수 있게끔 단가를 높였었거든요. 사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단가를 써도 저희가 입찰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데 입찰 결과 B업체가 A업체보다 불과 1원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또 받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A업체 측은 입찰 마감 당일 조선소 관계자로부터 입찰서를 메일로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입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사전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높은 단가를 썼는데 저보다 1원, 2원을 높게 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단가이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쪽으로 알려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해당 조선소 측은 내부 입찰 시스템상 마감 전에 응찰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업체로부터 메일을 받은 시점도 마감 이후라며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번은 제가 입찰이 끝나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입찰서 정원 청구해야 돼요. 열어보면 안 열립니다. 이 견적 프로그램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 안 돼요. 한번 제작을 해버리면. 사전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B업체 역시 가격 경쟁을 위해 높은 가격을 써냈을 뿐이라며 사전 공모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여전히 의혹이 많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도서안전 치안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 등 새로운 치안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CCTV 증설 등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전남경찰청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염전 등에 고용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의 재정비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연안 사고 제로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갯벌과 방파제, 선착장 등 연안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피해자가 20명에 달함에 따라 시군, 해경 등과 합동으로 목포 평화광장과 여수 국동항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7개 시군 13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연안 해역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항 내 안전 펜스와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2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대학 입시의 시계바늘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시대 변화와 산업 지형에 맞는 특성화 학과 신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만을 넘어서 1500만 명에 이른다는 반려인구.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 학교는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펫코노미, 이른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고 관련 선호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 학교는 또 K-팝 인기 등 시대 흐름과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서 대중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연예술무용학과, 해외 지도자와 스포츠 행정의 전문가를 키우는 태권도 학과도 출범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학과의 신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남대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핵심 도시에 맞춰서 내년에 빅데이터 학과를 신설해 지역과 산업 지형에 맞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조선대 역시 지난해 K컬처 엔터테인먼트 학과에 이어서 올해는
첨단 에너지 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입생 미달 사태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지역 대학의 생태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안전공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옥동마을에서 10년째 홀로 사는 82살 김양임 할머니. 만성적인 관절염과 고관절 통증을 앓다 보니 혼자서는 마루에 오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월 초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119 생활안전 순찰대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집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주고 형광등도 갈아줍니다. 우선 다니려면 이제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얼른 못 올라오고 이제 듣고 소력이 올라가니까 고맙죠. 구조, 구급, 화재 진압대원으로 구성된 119 생활안전 순찰대. 매일 5가구 이상을 방문해 화재 위험성 등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과 외딴 산골 마을에도 119 생활안전 순찰대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전문 심리상담도 소방대원들의 역할입니다. 현 상태 혼자 살기 때문에 나를 염려해서 이렇게 체크해 준 거 참 고맙죠. 전남 소방본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4만 4천여 가구에 생활안전 순찰대를 매일 파견해 안전공백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와 폭염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소방대원들이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여순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거점 역할을 수행할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빅그린 산단에 건립되고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사 상생의 거점 공간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구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경제 올해 광양 매실 생산량이 평년작 이상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광양 지역 1,400여 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된 매실은 평년작 이상 수준인 8,500여 톤으로 매출액 150억여 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은 생육이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덕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목포해양대가 교명 변경을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6월 교수회의에서 나온 학교명 변경 결정에 따라 교육부에 해양국립대학교로 학교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기관과 대학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선빈 강한 타구 왼쪽 찬스 라인업 주고 떨어집니다. 깊숙한 위치 두 명의 주자 그리고 세 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김선빈이 쏘아올린 작은 공 3타점째로 이어집니다.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정확하게 떨구는 안타. 두산 베어스 상대 올 시즌 두 번째 안타 최영우의 적시타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사 기아 타이거스 최영우입니다.
수위 타자였습니다. 자, 때렸고 왼쪽에 짧게 떨어지는 안타. 2번 타자 박재범의 적시타 박건우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후반기에 뜨거운 박재범. 김재현 초구 타격 띄워냅니다. 김견수 뒤쪽 원익출의 근처까지 날아갔던 큼지막한 뜬공.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여유있게 교환되고 있습니다. 희생플라이 타점 점수는 4대2 2점 차입니다. 때렸습니다. 밀어낸 타구 왼쪽 좌익수 왼쪽에 또 하나의 적시타. 두 명의 주자를 홈까지 최우 선수의 2타점 역시 1루타.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김민식 득점권의 클러치 포수 김민식 스코어 7대1을 만들어냅니다. 양석환 밀어냅니다. 1, 2가 뽑아냈습니다. 우측안타. 3루를 돌았고 공도 홈으로 옵니다. 홈승부 홈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홈세이브. 스윗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경기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아 타이거즈 원정팀의 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강한 소나기 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소나기가 지날 때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날 때를 제외하고는 광주 전남의 날씨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매우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